우선은 이 속에 있는 녹황색 채소와 그 속에 있는 활성 물질들이 항산화 작용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항돌연변이 효과, 초기 단계를 차단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염증 유발을 이렇게 감소시키고요. 암세포가 이렇게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는 것을 조절을 하고요. 전이를 억제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이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작에 의해서 녹황색 채소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미국 암연구협회 조사 결과 채소와 과일의 섭취는 대장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하루 400g을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생이 최대 31%까지 감소한다는 것이다. 네,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가지 역학 연구를 종합해 보면 채소와 과일이 대장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또 특히 인과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 또는 대장선종의 발생이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황색 채소와 과일은 하루 어느 정도 먹어야 이상적일까? 미국의 한 유기농 매장. 채소와 과일 진열 때마다 파이버데이라는 팻말이 꽂혀 있다. 이른바 채소와 과일을 하루 5접시 이상 먹자는 얘기다. 채소가 건강에 좋아 즐겨 먹고 있어요. 채소를 즐겨 먹으면 약이 따로 필요 없지요. 채소와 과일은 신선해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파이버데이 캠페인은 1991년 미국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주 정부는 물론 많은 식품기업이 후원사로 나섰고 적극적인 홍보와 어린이 교육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캠페인의 결과는 놀라웠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고 50%까지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늘어난 것이다. 첫 10년 동안 우리는 채소와 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체 미국인의 57 내지 60%가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5접시씩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한 접시의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바나나 한 개는 한 접시, 채소 샐러드 하나는 2접시로, 사과 한 개는 한 접시로 계산하면 된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쉽게 하루 5접시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왜 하루 5접시의 다양한 채소와 과일 섭취를 권장하는 것일까? 수년 동안 채소와 과일의 질병 예방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심장병,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병과 특정한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물성 영양소는 실제로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 활성 영양소는 그 색깔과 성분에 따라 5가지로 나뉜다. 붉은색 그룹의 토마토와 수박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전립선 암과 폐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색 그룹의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은 방광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란색을 대표하는 콩 속에는 유방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다. 청보라색의 과일인 포도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불에 직접 구운 고기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을 억제한다. 흰색 채소를 대표하는 마늘에는 위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하는 이유는 각각의 성분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발암물질은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세포를 파괴하고 DNA까지 손상시킨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암이 생기는데 과일과 채소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물 활성 영양소는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고 암 발생을 억제한다. 빌 헨슬 씨는 1년 전 후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평소 담배도 피지 않을 정도로 건강 관리를 잘해왔던 그에게 말기암 선고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종양의 크기는 4cm로 목구멍의 80%를 막고 있을 정도로 매우 커져 있었다. 게다가 암세포는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무척 빠르게 적응을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단계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암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 나중에는 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목 안의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자 음식물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때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과일과 채소였다. 저는 황산화 물질이 풍부한 블루베리를 포함해서 과일로 대부분의 열량을 섭취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과일을 꼭 먹고 채소도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암에 걸리기 전에도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편이었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난 후로는 매일 의식적으로 일정량을 정해놓고 먹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화학 치료는 암 세포뿐만 아니라 골수나 머리카락 그리고 다른 많은 조직의 정상 세포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이죠. 따라서 치료의 부작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곡물 그리고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이상신 씨는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위암 진단을 받은 뒤 4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는 운동이다. 이제 수술도 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체력을 빨리 회복해갖고 다음에 또 운동을 좀 많이 하면 면역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체력이 좋아져야 뭐 암세포를 이긴다고 의사 선생님도 운동을 권하고 그래서. 그때 사진이고요. 이걸 다시 덮어놓고 지금의 건강한 모습과는 달리 암을 발견했을 땐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위암 3기였다. 암세포는 위벽을 뚫고 주변 임파선까지 침범해 있었다. 수술 후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이어졌다. 현재 41개월째로 내시경이나 CT 등에서도 재발의 증거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끝나자 남은 건강은 스스로에게 달렸다고 결심한 이상신 씨. 점심 식사는 언제나 아내가 싸준 무공의 도시락이다. 암 선고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먹는 것에 이렇게 정성을 쏟진 않았다. 건강보다는 입맛이 우선이었다. 고기도 이제 많이 구워 먹고 구워 먹는 게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뭐 찜한 거보다 구운 게 맛이 더 좋지 않습니까? 미각에. 그러니까 돼지 삼겹살이니 뭐 이런 걸 고기를 먹으면 그런 거를 바싹 좀 돼지고기라는 게 선입관이 있어서 저는 좀 많이 구워 먹었어요. 바싹. 그러니까 보통 해서 먹으면 되는데. 잘못된 식사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즐겨 먹던 기호식품도 달라졌다. 일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루 7잔씩 마시던 커피를 녹차로 바꾸었다. 상당히 속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대로 계속 먹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또 이게 뭐 나쁘지도 않다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죠.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녹차의 효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선천적으로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은 쥐를 대상으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인 EGCG를 투여하자 암세포가 억제된 것이 확인돼